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림연구소입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림연구소라고 하는 별명을 쓰고 있는데요. 같은 이름의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한림이란 뜻은 한 번에 입시 합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입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입시에서의 알짜 정보들을 제가 한 입에 떠먹여 드린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셔서 한립연구소의 학수고대 교육 이야기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하셔서 들어오시면 알짜 정보들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정보도 제가 즉각 만들어 드리거나 찾아 드리기 때문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쓰는 이 그 글들을 쓸 때 맨날 학수고대 뭐뭐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학수고대를 붙이는데요. 학수고대는 원래 뜻은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인데, 저는 여기서 이 학수고대라는 뜻을 학생부, 수능, 고입, 대입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과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교육 이야기, 입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또 이어서 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블로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주로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교 교육 과정을 제가 분석해 드립니다. 특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선택 과목 엄청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제 강의를 지금 많이 들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아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해 줬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요청받는 학교들, 또는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진 학교들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실제 대입에서 반영하는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또는 대입에서 원하는 형태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서 교육 과정을 분석을 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네,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 분석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도 하고, 관련한 이제 학습 방법도 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생각보다 되게 인기가 좀 많았어요. 여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문의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분석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있는 블로그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좀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블로그도 같이 운영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육 칼럼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한능검 관련한 여러 정보들도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능검 공부하실 때 사실은 이제 뭐 특차대 가는 친구들, 사관학교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한능검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그 친구들 준비할 때 사실 내신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1학년 때 준비하면 제일 좋지만 1학년 때 준비를 못했을 때, 근데 이제 특차대 시험이 한 7, 8월이잖아요. 코앞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단기 속성, 이제 한능검, 기출 분석 같은 경우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후 저희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이 방문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4월 학평에 한번 출제 문항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이도를 처음부터 분석할 수도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학력평가에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을 가능성이 좀 커요. 실제로는 한국사는 특히
특히나 한국사는 이제 쉬운 수능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월 학평 문항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문항 분석을 해보면 자, 크게 우리가 이제 한국사는 4개 단원으로 돼 있죠. 1, 2, 3, 4 4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1단원을 전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근대,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 4개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학평은 어떻게 출제됐느냐? 자, 선사에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1단원이 비중은 큰데 비해서 단원 수는 하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선사시대 문항이 아예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대신 나머지 문항들은 상당히 고르게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제 문항을 다른 시험들과 비교해 볼게요.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6월 9월 평가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4월 학평과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출제 비중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선사 문항이 출제가 되냐 마냐 요 정도의 차이인데 사실 선사 문항 뭐 구석기, 신석기든 청동기든 이런 선사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정답률 90%를 자랑하기 때문에 나와주면 좋은 거고 나와주지 않더라도 사실은 크게 지장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항은 상당히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근데 1단원보다는 2, 3, 4단원이 아무래도 공부하기 좀 더 쉽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난 효율적으로 정말 대학에서 원하는 등급 보통 대학에서 원하는 등급은 이제 3에서 4등급이죠. 그러면 몇 점입니까? 3등에서 25점, 그죠? 30점에서 25점 정도를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돼요. 그 정도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전략적으로 2, 3, 4단원을 공략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다. 전근대사가 너무 양이 많다면 반대로 2, 3, 4단원을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4월 학평은 이제 말이 4월이긴 하지만 실제로 5월에 봤죠. 이번 4월 학평 같은 경우 바로 다음 달에 있는 6월 대수능 모의평가를 대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인 거예요. 4월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서 정말 수능에 준하는 6월 대수능 모의평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본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보고 이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6월을 대수능 모의고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볼 거냐 어떻게 이걸로 기선제압을 할 거냐 생각을 해봅시다. 뭐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 3개년 문항은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는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말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왜 그러냐? 기출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반복해서 출제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몇몇 문항들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좀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아니 너무나 문제가 똑같게 6월 평가원에서 낸 문제가 수능에서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 정도로 정말 수능 같은 경우도 쉬운 수능을 지향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기출문제만 제대로 보고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만 이해하고 수능장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원하는 등급 성적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 문항 분석하면서 보시겠지만 자,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강한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그 힌트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힌트야. 이 단어를 알면 맞출 수 있겠네. 이런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만 여러분들 익혀두면 나머지는 이제 개념만 채워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5월에 공부해두자. 자, 5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5월이냐? 자,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학습량은 누가 뭐래도 국어, 수학, 영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국어, 수학,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중이 좀 떨어지는 3에서 4등급만 맞아도 되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언제 공부하냐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한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5월이 제일 좋습니다. 5월이 제일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1월에서 3월까지는 국영수, 4월은 1외고사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5월 조금 숨 쉬고, 그죠? 그리고 6월에는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 있습니다.
이 7월, 8월, 5월, 7월, 8월이 사탐 공부하기에는 제일 적절한 시기예요. 근데 7월, 8월에 만약에 특차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 사관학교 경찰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때 탐구 공부할 시간 없겠죠. 그럼 결국 온전히 탐구나 한국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5월밖에 없어요. 학교도 좀 교육과정도 좀 느슨해질 때고 학사 일정도 좀 느슨해질 때문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과서로 공부해두자. 자, 역사 과목을 사실은 관통하는 건데 역사 과목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탐, 다른 과탐은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탐이나 과탐은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응용하거나 분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근데 역사,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교과서 외에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교과서에 반드시 있는 개념만 출제한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항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거예요. 아, 교과서다. 교과서에 수렴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가지고 계셨던 한국사 교과서 펼쳐서 그거 조금씩 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6월 전에 3월, 4월 기출된 한국사 문제들 꼭 한번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대수능 평가에서 기선제압을 하셔야 됩니다. 요 6월 대수능 모의평가는 말이 대수능 모의평가지 실제로는 수능이나 마찬가지예요. 수능 연습전이에요. 1차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놔야 확실하게 마음 편하게 이제 9월하고 수능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6월 물론 어렵게 출제될 겁니다. 어렵게 출제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달성을 하면 그만큼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충분히 당부 드린 것 같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은 이제 1번부터 쭉 제가 해설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링크 찾으셔서 필요한 문항만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1번부터 쭉 해설해 보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자,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됐나요? 네, 삼국시대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연구를 하고 있대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힌트 찾아보자고 했죠? 문제에는 반드시 빼도 박도 못할 힌트가 있다. 힌트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힌트 찾아볼게요. 웅진이 있네요. 웅진이 있다. 무령왕릉, 무령왕의 무덤이죠. 자, 이걸 주제로 학술대요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돼 있다. 뭐 그래서 무령왕릉이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뭐 보존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자, 웅진을 수도로 두었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군주 중에 한 명은 무령왕이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면 벌써 결론 나오죠. 자, 바로 어디겠습니까? 백제겠죠. 자,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천천히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 자, 이거는 발해의 별칭이죠. 그죠? 네, 이거 칸이 좀 좁으니까 옆으로 옮겨볼게요. 자, 발해의 별칭이죠. 발해고요. 2번 골품제를 시행하였다. 요거는 신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그죠? 차별적인 신분제도가 있었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3번 경국대전은 반포하였다. 경국대전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는 제가 밑줄을 딱 그어 놓을게요. 이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조선의 법전이죠. 그죠?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법전들 많이 있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자, 이런 거 다 뭐예요? 대전 회통 이런 거. 결국 뭐냐면 경국대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대전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국대전 이건 조선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마한 지역을 병합하였다. 마한은 지금의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 연합 국가들의 연합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이 마한 지역을 병합한 건 바로 백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살수에서 수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나라.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죠? 을지문덕 장군이 자,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죠. 그 정답은 4번 됩니다. 이건 정답률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0% 정도면. 네, 넘어갈게요. 2번 문항입니다. 가 국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아무래도 이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국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특히 2번 같은 문항은 사실 너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정답률도 높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이 시에서는 후주 출신, 후주는 이제 중국의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는 주나라인데 이제 앞에서 세워졌던 주나라가 있고 뒤에 세워진 주나라가 있는데 뒤에 세워진 주나라를 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주나라 출신 쌍기라고 하는 인물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도입한 군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과거제를 도입한 군주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 가국왕은 광종이겠죠. 자, 광종. 자, 고려의 군주 광종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종이 시행한 정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자, 살펴보시죠. 자, 먼저 1번 볼게요. 1번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지금의 울릉도 독도에 해당되는 우산국을 정복한 군주는 바로 지증왕이죠. 그죠? 지증왕. 근데 지증왕은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데 정답으로는 좀 잘 안 나와요. 지증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답 군주다. 지금까지는 정답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자, 훈민정음 창제했다.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킹세종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이것도 많이 등장하죠. 자, 수원화성을 축조한 개혁군주, 바로 조선의 정조 임금이 되겠습니다. 4번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고구려 장수왕이겠죠. 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바로 5번이 바로 고려의 광종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인데요. 이 광종의 업적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광종. 자, 노비안검법, 노비들을 안검 조사하는 법을 통해서 호족 세력을 견제했고, 과거제를 통해서 자,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고 했고, 그 다음 독자적인 연호를 썼죠.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인물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주들의 업적은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지정왕은 제가 이제 오답 군주라고 했지만 다른 군주들은 많이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넘어갈게요. 문학입니다. 자, 밑줄 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정답률 70%가 넘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김홍도가 서당의 모습을 그렸다. 서당도 이거죠. 이 시기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됐다. 서당이 널리 보급됐다. 딱 봐도 알겠지만 이것은 조선 후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시기 상황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노급이 폐지되었다. 요거는 신라 중대죠. 노급을 폐지한 군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문왕이죠. 2번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자, 청해진은 신라 하대에 설치됐죠. 그죠? 청해진을 설치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다의 왕, 해상왕 장보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탕평통보가 유통되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동전 많이 나와요. 동전이 뭐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동전 종류가 한 두어 종류 있는데 그 중에 탕평통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탕평통보는 바로 대표적인 조선 후기호 화폐죠. 그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하나 비교해 볼게요. 해동통보라고 하는 화폐가 있어요. 해동통보. 시험에 간혹 등장을 하는데 이 해동통보는 고려의 화폐죠. 고려가 이 송나라의 화폐를 본따서 만든 화폐이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4번 전시과 제도. 자, 이 전시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전시과는 잘 몰라도 됩니다. 일단 이게 이제 고려 시대 제도인데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로 구분이 돼요. 토지예요, 토지. 전시는 농사 짓는 땅이고 시지는 개간을 해야 될 땅인데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거죠. 네, 관리한테 월급 대신 세금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토지를 전시라고 해요. 고려시대 때 운영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노급이 있었던 것처럼 고려에서는 전시과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걸로 관리들의 월급을 줬다. 자, 국채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채보상 운동, 나라 빚을 갚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언제? 개화기죠. 네. 뭐 연도를 몰라도 상관없지만 1907년에 시작이 된 국채부상 운동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문항 해설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자, 연표 문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죠.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았는데 정답률이 50% 정도 나왔어요. 천천히 볼게요. 자, 몽골의 재침, 또 침략한다는 거죠. 몽골이 다시 침략하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 누가? 최후가 왕에게 어떻게 하자? 강화도로 천도합시다. 천도가 뭡니까? 수도로 옮기는 거죠. 자, 수도로 옮깁시다. 북쪽의 유목민족들은 말이나 잘 타지 배 타고는 못 넘어오니까 서민 강원도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결국 최후는 관리들을 각지로 보내 백성들을 산과 섬으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후라고 하는 권력자가 통치하던 시대죠. 최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최씨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최충원의 아들 최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가 이렇게 권력을 잡고 즉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과의 항전, 항쟁을 위해서겠죠. 그죠? 그래서 수로 옮기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무신정변 이후의 사건이 돼야겠죠. 예. 그런데 뭐 이거 무신정권이 우리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럼 라 아니 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가 맞냐, 라가 맞냐를 알려면 이걸 보면 됩니다. 공민왕이 즉위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민왕은 어떤 식의 사람이냐? 자, 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원 간섭기가 시작됐죠. 그때 바로 이 권문세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쳤던 군주가 바로 공민왕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 최씨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로 옮긴 이 사건은 4번 라 시대에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죠. 무신 정권으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그 중에서도 최씨가 권력을 잡고 그러다가 결국 대몽황정이 끝나고 최씨 무신 정권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권문세족이 등장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공민왕이 땅 하고 등장해서 참교육하고 이렇게 흐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요.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자, 5번. 자, 볼게요. 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장소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무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무당이 예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선 이제 조선과 일본이 뭘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조선과 일본이 체결을 했는데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설명 나와 있네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벌써 여러분 강화도 조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바로 4번에 강화도가 나왔는데 5번에 이게 강화도 조약이 등장을 하네요. 예, 출제한 사람이 배려를 했나 봅니다. 틀리지 말라고. 4번에 강화도 줬으니까 5번 강화도 잊지 마라 한 것 같죠?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볼게요. 1번 볼게요.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애국이 뭡니까? 최고의 혜택을 주는 거죠. 야, 자, 최애국 대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 그냥 일진이 삥 뜯는 거예요. 야, 너 왜 쟤한테만 돈 줘? 야, 나한테도 줘. 쟤 100원 줄 때마다 나한테 너 100원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 준 혜택만큼 우리나라에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최애국 대우입니다. 이 최애국 대우가 규정된 조약은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랑 그리고 조일통상장정이 있어요.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체결한 걸로 강화도 조약하고는 다른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당되지 않고요. 자, 통감부가 설치된 근거가 된 거 뭐예요? 을사늑약이죠.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정답 3번이겠죠? 장용영이 설치된 데 영향주였다.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사기구는 바로 아까 말한 개혁군주 바로 이 정조가 설치한 군대입니다. 즉 국왕이 직접 통제하는 군대인 장용영을 만들어서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번 임술농민봉기. 농민봉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어나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였냐? 조선 철종 때입니다. 역시 해당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는 잘 출제가 좀 안 됐어요. 5번 같은 문항은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가 좀 근접한 시기끼리 이렇게 출제를 보통 안 했어요. 쉬운 수능이라서. 근데 근래에는 이렇게 조금 근접한 시기의 내용들도 종종 출제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하 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전쟁 문제가 나왔네요. 항전의 기억 남한산성 돼 있습니다. 남한산성. 네, 여기서는 청나라가 침입을 했다. 인조가 피난을 했다.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이런 내용이 남아 있죠. 자, 청나라의 침입에 맞서서 우리가 남한산성 피난을 했다. 이거 뭐겠습니까?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자, 참고로 비교를 했을 때, 뭐 물론 시험에는 병자호란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이 정묘호란도 이 병자호란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정묘호란 당시에는 누가 침입을 했었냐면 후금이 침입을 했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가 침입을 했고요. 자, 이 병자호란이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자, 척화비가 뭡니까? 외국과 우리가 통상하지 말자. 외세를 배척하자.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특히 서양세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병인양요,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자,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이게 맞겠죠? 자, 바로 우리나라 북쪽의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굴욕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배층들, 사대부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청나라에 복수해야 된다. 북쪽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북벌론이 대두한 것입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자, 이 교정도감 돼 있는데 일단 이 교정도감 체크해 주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수능에도 잘 나오는데 이거 일단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고 바로 이 교정도감 설치한 양반이 누구냐면 바로 최충원이 설치한 거예요. 아까 봤던 4번 문제에서 봤던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을 열었던 최충원이 만든 겁니다. 이 최충원이가 이제 임금을 뵈러 왕을 뵈러 궁궐에 들어갔는데 이 궁궐에서 암살을 당할 뻔해요. 암살 한번 당할 뻔하니까 궁궐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는 집에 정부 청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권력자의 클래스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궁궐을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집 안에 아예 정부 청사를 만들어서 집에서 모든 업무를 다 봤던 겁니다. 그 기구가 바로 교정도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고려시대고요. 4번 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조판된 거 이거 고려시대죠. 이것도 고려시대고 요거는 아까 봤던 대몽왕정 시기. 이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고요. 구서당 십정. 자, 구서당이란 중앙군과 십정이라고 하는 지방군이 편성된 시기는 언제예요? 통일신라죠. 네.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자, 7번 문제입니다. 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자, 이 문제가 일단 정답률을 보면은 정답률 35% 정도인데 7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낯설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모르진 않아요. 가 정부를 미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모르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왜 몰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낯설게 출제됐기 때문이에요. 자, 연통제를 시행하였다. 자, 연통제라는 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국내와의 연락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연통제. 그 다음에 만든 것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교통국입니다. 네,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은 대표적으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락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죠. 그죠? 요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주 중요한 기구들인데 연통제와 교통국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낯설한 게 아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연통제와 교통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낮았을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1번 허니육조를 채택하였다. 자, 허니육조 채택을 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독립협회죠. 자, 고종 황제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의회 설립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이 바로 허니육조고요.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갑오개혁 추진한 건 이거는 조선 시대 때잖아요. 조선 정부 때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진단 확보를 발행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식민사관 배울 때 이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역사 단체와 인물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아마 배우는 그 학회가 진단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었을 겁니다.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팩트,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역사 연구했던 단체가 진단학회고요. 자, 신흥 강습소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겠죠. 신민회도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신민회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립운동 기지건설과 애국개몽운동을 함께했던 비밀결사단체 신민회 알아두시고요. 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겠죠. 구미위원부. 자, 구는 구라파, 미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외교 전을 펼쳤던 그런 기구를 구미위원부라고 합니다. 미국에 설치됐었고요. 이 구미위원부를 담당했던 사람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또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고요. 자, 연통제 교통국 구미위원부. 자, 여러분들한테 구미위원부는 그래 좀 노출이 됐는데 아무래도 좀 낯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기왕 4월에 이렇게 나왔으니 한번 체크해 두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 문항입니다. 자, 밑줄 친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허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한일 의정서 체계를 반발하여 경문을 배포했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 투쟁을 이끄셨고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이 의병부대의 군사장에 추대되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총대장으로 하는 의병부대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자, 우리가 바로 이 의병부대가 정미의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예산이 가장 큰 키포인트겠죠.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천천히 살펴볼게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자, 갑신정변은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옥균과 같은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정치 사변이죠. 2번 동북구성. 우리가 지금의 함경도 쪽 동북구성에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아서 여진족을 견제했던 거는 고려시대다. 그죠? 고려시대고 이 동북구성을 축조한 인물은 윤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고요. 3번 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봉오동 전투에 승리한 인물은 이제 대한 독립군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이시죠? 뭐 홍범도 장군님 말고도 많지만 우리가 홍범도 장군님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서울 진공장전을 전개하였다. 이게 바로 정미의병의 가장 큰 업적이었죠. 즉 일본에 맞서서 서울을 우리가 탈환하고 이 외교관들에게 일본의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한 인물은 누굽니까? 일단은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고 돼 있으니까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이고요. 이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글을 써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신채호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열단을 세운 김원봉이 되게 신채호 선생을 존경을 했대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이제 중국에 올 일이 있었는데 중국의 이제 임시정부 회의에 신채호 선생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김원봉이 이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의열단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 의열단의 활동 지침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그 요청을 받고 신채호 선생이 작성해 준 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었다. 이 조선혁명 선언에는 민중의 직접 투쟁을 통해서, 즉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먼저 우리가 넘어가기 앞서서 의병전쟁 이거 난이도가 여러분들 워낙 많이 틀려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충자료 한번 보고 갑시다. 의병전쟁인데 자 먼저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병전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하죠. 바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크게 세 시기 정도로 나눠서 봐요.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시기는 뭐 연도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도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1895년경이고요. 배경은 단발령 그리고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이제 암살을 당한 을미사변이 계기가 됩니다. 이때는 뭐 유인석과 같은 의병장들께서 이제 일어나셨고요. 유생들이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을사의병은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에 일어났던 거고요. 바로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긴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배경으로 일어났죠. 여기서 이제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게 주로 특징으로 좀 나와 있죠. 정미의병은 당연히 이제 1907년 정민년 이후부터 1909년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의병 전쟁을 일컫는 것인데요. 자, 을사늑약에 항의를 했던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것,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를 비밀리에 해산시킨 바로 이러한 사태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허위와 이인영 이런 의병장들께서 활약을 하셨고요. 특히 이 서울 진공작전 이거 많이 출제됩니다. 그죠? 네. 자, 의병들이 13도의 의병들이 모두 모여서 서울로 진공해서 일본인들을 무찌르고 서울을 되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병 전쟁들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들 정답률이 아주 보시면 87%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주 순수한 동심을 읽어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정답률 높으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어린이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어린이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누구냐? 사실 단체는 여러분들이 몰랐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죠. 예,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천도교 소년을 조직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 천도교의 수장이었던 손병희의 사위였던 방정환이죠, 그죠? 네. 자, 방정환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하면은 소파 방정환 선생은 바로바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정답을 쉽게 찾았던 것 같아요. 오답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거 독립협회죠. 2번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다. 헤이그 특사 파견한 거는 이건 고종황제잖아요. 아예 해당되지 않고요. 단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고종이 파견을 한 거고요. 3번 정답이고요. 4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한 건 조선어학계죠. 5번 오산학교 대선학교를 설립했다. 학교를 설립해서 애국개몽 운동에 참여했던 단체 아까도 등장했던 신민회였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0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면 조선총독부는 관제를 고쳐 무관만 총독이 임명하던 규정을 없앴다.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꿨고 자 대검차국 제복 입는 거 폐지했다. 이런 것을 지들은 문화통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진 우리가 탐구활동을 보는 거죠. 왜 그러면 일제의 통치 방식이 자 우리나라를 무조건 억압하고 탄압하는 무단 통치에서 친일파를 육성하면서 살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느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3.1운동이죠. 이 3.1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었고 한편 우리 민족은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 운동을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아주 절실한 요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뭡니까?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일본의 통치 방식을 바꾸게 했고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에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정말 많이 출제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영선사. 영선사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자, 2번 정답이고요. 자, 금융실명제 체크해 주세요. 요거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죠. 4번 보겠습니다.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시기.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시기가 언제냐? 쌍성총관부는 언제냐면은 원간섭기예요. 원나라가 우리나라 영토를 뺏기 위해서 만든 시기고요. 해당되지 않고요. 홍경래난이 일어난 시기. 이건 또 조선 후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세도정치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즉 세도정치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평안도에서 일어난 반란이 홍경래난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3.1운동의 결과, 3.1운동이 미친 영향은 정말 이거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11번 문항입니다. 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됐다 보니까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자, 백동화를 포함한 옛날 화폐를 어떻게 한다? 일본의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한다. 즉, 우리나라의 화폐를 회수해서 일본의 화폐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 정리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고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1번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였다. 전 토지와 민 백성에 대해서 잘못된 걸 고친다. 이게 변정이에요. 토지와 백성에 대해 잘못된 걸 고친다. 변정.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한 이건 시기는 언제입니까? 고려 시기고 요거는 고려 공민왕이 시행을 한 거죠. 네, 해당되지 않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일본에서 파견한 재정고문 네가타가 우리나라 화폐 정리 사업을 강제로 추진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금난 정권의 폐지에 영향을 주었다. 자, 금지한다. 뭘 금지합니까? 난전을 금지한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이 금난 정권은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난전이라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허가받은 시장이 있겠네요. 허가받은 시장이 뭐예요? 그건 시전이에요. 자, 서울에 시전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상인, 허가받은 시장이 있어요. 시전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물품을 납부하는 업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국가에서 납부를 받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나라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사실은 이렇게 체크하고 돈도 좀 안 줘요. 그러면 국가에 납품을 하면 할수록 시장 상인들은 손해겠네요? 그쵸? 그래서 국가에서 권리를 줍니다. 야, 너네 물품 납부해. 대신 싸게 납부해야 된다. 이거 나라 돈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희생하는 대신 너네 허가한 시장 상인들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장사 못하게 할게. 쉽게 말하면 독점권을 준 거죠. 서울과 그 서울 주변에 오히려 상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걸로 너는 이익을 내고 대신 국가에 납품할 때는 좀 저렴하게 갖고 오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금난정권이죠. 난전 금지해라. 너네 빼고 허가 받지 않은 상인들은 장사 못하게 해라. 그런 권리를 줌. 이게 금난정권이에요. 이 금난정권인데 이런 금난정권이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불만이 좀 나오게 돼요. 왜 불만이 나오게 되냐? 조선 후기에는 이 상업의 수요가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허가받은 상인들만 장사하니까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난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결국 난전이 많이 생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백성들의 자유로운 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조선의 정조가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이거를 폐지하죠. 야,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 폐지한다. 이제부터 자유로운 상업활동해라.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조선 정주시대의 개혁정책이었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황국중앙총상회가 만들어진 계기를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국중앙총상회가 만들어진 계기라는 게 사실 뭐 교과서에 딱 떨어져 있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쭉 찾아보면 한국중앙총상회는 이 상권수호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돼 있긴 합니다. 즉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서 열강의 이권 침탈. 자,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아관 파천을 하잖아요. 아라사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변 국가들이 해외 국가들이 좀 우리 조선을 만만하게 본 거죠. 이놈이 저놈 개나 소나 와가지고 이권, 이로운 권리를 침탈, 빼앗아 가요. 이거에 맞서서 우리 상인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네. 나중에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이제 독립협회랑 대립을 하는 단체로 보통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5번입니다. 자,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자, 경복궁 중건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원납전과 같은 기부금이 있죠. 네, 해당되지 않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2번이 정답이지만 그 외에 나온 1번, 뭐 전민변정도감, 뭐 금난정권 이런 거는 실제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되는 단어들이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가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정답률이 30%가 안 돼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이 책은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을 정리한 고종 대궤 의례이다. 여기에서는 환구당에서 거의한 황제의 즉위식 절차, 고종이 가 제국의 수립을 선포한 사실이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건 대한제국 아니겠습니까?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대한제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뭐겠습니까? 정답은 1번 되겠죠? 1번 됩니다. 지게를 발급하였다. 네. 이 지게라는 게 뭡니까? 지게가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관리하는 거죠. 소유권을 증명한 문서죠, 정확히는. 네. 이 지게는 대한제국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조사를 하고 지게를 발급해서 이제 세금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거두려고 지게 사업에 큰 공을 들였죠. 그게 정답은 1번이 돼요. 근데 일단 이걸 대한제국인 걸 몰랐을까? 아마 그래서 어슴풀에 알았을 수도 있는데 이 고종에 여러분들 꽂히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내려가 보면 2번, 3번 잠깐 내려가고 4번 먼저 보면 4번에 이제 교육입국 조서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 교육입국 조서가 등장을 합니다. 즉 이것도 근데 고종 시대에 반포된 문서가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이건 언제 나온 거냐면은 제 2차 갑오개혁 때 등장을 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아직 조선일 때예요. 조선일 때입니다. 갑오개혁할 땐 조선이었잖아요. 아마 헷갈렸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의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12번 실제로 보면은 1번이 정답인데 1번보다 4번을 체크한 학생들이 많아요. 고종. 고종이 뭔가 개혁을 했지. 개혁을 했는데 뭐였지? 잘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여기 내가 아는 단어. 교육입국 조서 있네. 맞아. 아마 이게 언제 가온가? 뭔가? 아무튼 그때일 거야 하고 체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오답률이 더 높습니다. 정답률보다. 정답은 1번이죠. 네.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 1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공부를 좀 이제 많이 안 해서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4번은 엄청 매력적인 오답으로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좀 체크해 두시고 대한제국 시절과 조선시대의 개혁은 다르다는 거. 조선의 갑오개혁과 대한제국이 실시한 광무개혁은 다르다는 거. 이건 꼭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놓고 가세요. 자, 보겠습니다. 2번. 자,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별무반 고려시대고요. 이 별무반은 여진족 토벌을 위해서 만든 기구죠.
통리기무화문 설치하였다. 이 통리기무화문은요, 일단 조선 정부에서 만든 게 맞고요. 네, 이거는 1880년대 자, 개화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네, 통리라는 것은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한다는 뜻이고 기무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얘기해요. 국가의 중요한 일,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 이게 통리기무화문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였다. 국가총동원법은 이건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언제냐면 1930년대 이후인 민족 말살 통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과 자원을 모두 끌고 가서 일본의 전쟁에 쓰게 하려고 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1번입니다. 가 군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지청천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가에 소속된 대원들이 있습니다.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독립운동 단체에 엄청 복잡하죠? 하지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독립운동 단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특히 1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정답률이 60% 미만인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여러분들 공부가 덜 됐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 한국 광복군이잖아요. 거의 시험에 이 한국 광복군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한국 광복군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군대잖아요. 그죠? 1940년대에 연합군과 함께 바로 일본전, 대일전을 수행했던 군대가 한국 광복군이고 이 광복군을 이끄셨던 장군이 지청천 장군이시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꼭 체크해 주세요. 13번 틀린 친구들은 다음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시마 섬을 정벌한 거는 고려 말에 한 번, 그리고 조선 초에 한 번, 이렇게 2번 있어요. 해당되지 않고요. 사군 육진을 개척한 거는 조선 세종 때입니다. 자, 조선 세종 때고요. 3번을 보시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분은 안중근 의사시죠. 해당되지 않고요. 자,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돼 있는데 물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한 그 군대는 누구냐? 일단은 뭐 군대를 우리가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상관없겠죠? 자, 북로 군정서군이고요. 이걸 이끌었던 인물은 김좌진 장군이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군대 까먹어도 좋으니까 자, 말씀드렸죠. 다른 군대들 사실 일일이 이런 독립운동 단체의 군대들 사실은 다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저도 하다 보면 까먹는데. 근데 적어도 시험에 등장하는 이런 전투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 드렸고요. 다음 5번. 자,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한국 광복군은 미군과 연합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나 그 전에 광복이 되어서 이제 작전을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배웠을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회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국회인지 보자고요. 농지개혁을 실시한 국회래요. 모르겠다. 농지개혁? 모르겠다. 여러분들 낯설어하는 게 벌써 정답률에서 보이죠? 근데 여기 다음 걸 보면 50총선거를 통해서 자, 50총선거가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구성된 국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가 바로 뭐예요? 제헌국회잖아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한 군대가 바로 제헌국회죠. 50총선거,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자, 조직된 국회, 제헌국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제헌국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바로 농지개혁법을 시행합니다. 농지개혁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려 했다라는 거죠. 이 국회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농지개혁 이런 게 거의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걸 좀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에는 보통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50 총선거라고 하는 확실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뭐 농지기업법이 이제 1949년에 체결된 건데 연도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냥 적어는 놔볼게요. 자, 정답. 자, 바로 1번이 되네요. 반민특위. 자,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를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거죠. 즉 반민족 행위, 친히 생각을 했던 인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헌국회에서 만들었던 위원회입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 홍범 14조는 조선 이 갑오개혁 때 시행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개헌안은 이거는 이승만이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을 해서 정말 협박을 했습니다. 출퇴근하는 국회로 출근하는 부산에서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을 버스째로 납치를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통과시킨 헌법이죠.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킨 건 제2대 국회죠.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단체는 독립협회죠. 네, 우리 이번 시험에 독립협회 엄청 많이 나온다, 그죠? 5번 보겠습니다. 대한국 국제. 자, 거의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공포한 건 대한제국이죠. 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3번은 이승만 정부 때 이거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자, 넘어갈게요. 1번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다시 되찾았다고 하네요. 신정왕후가 왕세자 비는 책봉될 당시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정왕후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한 번쯤 들어봤던 조대비예요. 조대비가 바로 누구냐면 고종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고종을 바로 지명했던 인물, 풍양조 씨의 대표격인 인물이죠. 이 조대비가 흥선대원군과 손을 잡고 안동 김씨를 견제하고 뭐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조대비입니다. 자, 이제 뭐 내용을 더 읽어볼게요. 왕세자빈으로 책봉될 당시 하사받은 축책인데 이것이 150년 만에 프랑스에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대요?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했을 때 없어진 줄 알았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렇게 잘 있더라. 그래서 여러 노력으로 환수되었다. 자, 프랑스군이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 문화들을 약탈해갖고 이 사건 뭐겠습니까? 이 사건은 바로 병인양요를 가리키는 거겠죠? 병인양요의 배경을 골라보는 겁니다. 자, 1번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자, 단발령이 시행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을미개혁이겠죠? 아니면 이제 을미사변도 되겠고요. 배경을 물어보는 거니까 병인 박해가 일어났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모곤란이 발생했다.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이모곤란은 기본적으로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죠. 그죠? 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입니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이모곤란이고요. 자, 조선 침략이 유포되었다. 자, 조선 침략이 유포되었다. 이 조선 침략이 유포된 건 이거는 우리 그 김홍집이 수신사로 가면서 유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아니죠. 그죠? 조선 침략이 유포된 거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잘 알다시피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이 된다 하겠습니다.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 아관파천 단행된 건 을미사변이겠죠.
을미사변으로 충격받은 고종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라사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긴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통일 노력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 노력이 이번에 16번에 나와 있네요. 보통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자, 남북 화해를 위한 햇볕 정책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년 만에, 분단 이후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대화가 이루어졌다. 분단이 된 거를 뭐 48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분단이 된 거를 우리가 1945년이라고 잡는다면 45 더하기 55를 하면 딱 2000년이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햇볕 정책, 여러분 이제 그 햇볕 정책 하면은 그 옛날 이야기 알 거예요. 그 구름하고 해가 내기를 한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냐. 그래서 바람이 막 휘휘 하면서 막 쌩쌩 바람을 불어냈는데 옷은 오히려 벗겨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태양이 나와서 햇볕을 따뜻하게 내리쬐니까 나그네가 그 옷을 꽁꽁 싸매도 나오den가 옷을 훌렁훌렁 벗고 저수지에 수영을 하러 들어갔다. 락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햇볕 정책은 보통 이제 온건한, 북한에 대한 온건한 정책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런 연설을 이 연설을 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겠죠.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그래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최초로 평양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물론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다른 대통령들도 시행을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정부의 통일 노력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1번부터 쭉 정리해볼게요. 1번,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자,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6.25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한 협정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6.25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정전이잖아요. 전쟁을 중지한 거지. 잠깐 정지한 거지. 아예 전쟁을 종전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살고 있는 거죠. 2번,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좌우합작 7원칙은 1946년, 즉 정부 수립 이전에 이 47년에 만들어진 거, 이때 한참 나온 거죠. 그죠? 우리나라 분단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자? 분단될 것 같으니까 분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최대한 좌익과 우익이 협상을 하자. 그래서 분단을 막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이고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건 노태우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네,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북한과 이제 상호 체제를 인정한 바로 그런 합의서가 남북기본합의서고요. 7.4 남북공동성명. 이게 오답률을 보니까 4번하고 5번이 높은데 여러분들 아는 거를 그냥 무조건 막 찍으면 안 됩니다. 네. 16번을 보니까 4번하고 5번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체크를 한 게.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대에 북한과 이제 남북 공동 성명을 한 건 맞지만 그것이 햇볕 정책은 아니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 박정희 정부 시기는 어쨌든 간 반공 정책이 강화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걸 헷갈린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에는 아마 4번, 5번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친숙한 단어를 좀 무지성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아예 달라요. 물론 북한과 뭐 대화해서 통일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 남북 공동 성명은 오히려 북한 그리고 이 한국의 독재를 강화하는 데 이용됐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5번 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6.15 남북 공동 선언.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고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고 그래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전쟁 끝내고 통일을 지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가 맞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4번, 5번 헷갈렸다?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친숙한 번호를 찍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4번도 통일 관련된 거고 5번도 통일 관련된 건데 둘 중에 뭘까 하다가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참에 한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항일의 불꽃이 타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11월 3일은 광주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다. 자,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의 충돌에 대해서 일본의 편파적인 조치가 있었고, 이거에 반발해서 어떻게 했다? 이거에 반발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다? 이 날짜를 학생의 날로 우리가 기리고 있다. 학생운동 기념일 또는 학생의 날로 기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겁니다. 자, 집강소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설치했다. 이거 1번은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죠. 전주 화약 이후에 이 각 지역에 동학농민군에 영향이 미치는 각 지역에 설치한 개혁기구가 집강소고요. 중국의 오사육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민족운동인 오사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3.1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을 보고 조선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외세에 맞서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베이징을 시작으로 일어난 중국의 민족운동이고요. 3번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삼정이정청 이 설치된 계기는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자, 당시 이 지방관들의 가혹한 수탈에 못 이겨서 농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걷는 세금인 주요한 세금 이 삼정을 이 삼정은 바로 당시에 걷는 주요한 세 가지 세금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토지세인 전정, 군역인 군정, 그리고 환곡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잘못된 걸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삼정이정청이었어요. 삼정이정청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시기가 다르고요. 4번 항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회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요. 네, 이건 1904년입니다. 신간회가 진상조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네. 요거 근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5번은 요것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신간회라는 단체는 60만 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그 비타협도 민족주의 비타협도 민족주의 세력과 비타민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신간회가 결성이 됐고요. 근데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다가 탄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 신간회가 해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을 했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일본의 탄압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간회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분열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해체를 맞게 된 건데, 자, 요거는 거의 뭐 수능 6월 평가원의 단골이에요. 정말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강조합니다. 이거 정말로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순서를 까먹지 않고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두고두고 편할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습니다. 엄청 강조를 했어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18번 문항입니다. 자, 18번 문항을 살펴보시면 자, 18번 문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이 정부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기행 보시면 남해 독일 마을에 갔다고 합니다. 파독 전시관에 갔다 왔다. 파독은 독일에 파견됐다는 뜻이죠. 네. 여기서 이 정부 시기에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가 사용했던 장비, 편지, 사진 등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베트남으로 파병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우리나라 국민들을 독일로 파견해서 외화 벌게 하고 베트남 파병해서 미군도 도와주고 거기서 외화도 벌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외화를 벌어서 수출 위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답은 뭐 1번이겠네요. 그죠? 아까 봤던 16번 문제에서 봤던 7.4남북 공동성명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영구 집권을 도모하려고 했었죠. 그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요거는 1988년 연도는 몰라도 되지만 적어는 드릴게요. 노태우 정부 시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1998년이고 아까 봤던 김대중 정부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된 거는 이건 1908년이에요. 1908년입니다. 아예 해당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일본에 이제 대한제국을 멸망시키냐 마냐 할 때쯤이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거는 1953년이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즉 6.25 전쟁 끝난 직후에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군사 협정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정답 1번이 됩니다. 1번. 네. 좀 보면 알겠지만은 이번 4월 평가는 좀 너무 문제를 약간 좀 몇몇 개념에서 돌려 쓴 거 아니냐. 김대중 정부 또 나오고 노태우 정부 계속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계속 나오고 조금 몇몇 개념들 아까도 보면 독립협회 계속 나왔었잖아요. 개념들을 좀 너무 돌려 쓴 조금 이런 표현 그렇지만 좀 너무 날먹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뭐 아무튼 날먹이어도 점수 잘 주면 땡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입니다.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 중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북한의 기습 남침,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 바로 대한민국을 공격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어떻게 한다?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 회원국이 어떻게 된다?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유엔군도 보내고 뭐겠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했고 이런 불법 침략에 대해서 유엔군이 우리 대한민국 군과 국군과 함께 북한군을 물리친 그런 전쟁은 바로 6.25 전쟁이죠. 이 6.25 전쟁 아까 또 나왔었잖아, 그죠? 뭐야 이거 완전히 진짜 계속 돌려쓰네. 자, 볼게요. 1번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자, 별기군은 어떤 군대입니까? 이거는 1880년대에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자유시 참변 발생하였다. 자유시 참변은 이거는 1921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나라 독립군 연합군대가 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이동을 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당시 사회주의 세력에게 큰 탄압을 입은 사건이죠. 요 관련된 군대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으용. 알아는 두시면 나쁘진 않겠다. 미사협정 체결되었다. 이거는 1925년. 자, 연도는 몰라도 되는데 제가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일본과 만주 지역, 즉 중국에서는 만주를 동북이라 하거든요. 이 지역 군벌 사이에 체결한 조약으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바로 독립군을 탄압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미사일 협정이고요. 4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자,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을 상륙해서 북한의 후방을 기습을 했고 그 결과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 산, 생산, 미, 쌀 생산을 늘리자. 산미 증식 계획이 추진된 시기는 1920년대입니다. 문화통치 시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현대사 문제죠.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함성 되어 있고 천천히 보면 박종철 군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을 했다. 이한열 학생이 어떻게 했다?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희생을 당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호헌철폐를 외쳤다. 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4.13 호헌 조치를 합니다. 헌법을 보호하겠다. 헌법을 지키겠다. 지금 헌법대로 하겠다. 지금 헌법대로 하겠다. 이꼴 독재를 이어가겠다. 나 다음에 후계자를 지정해서 독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게 4.13 호헌이란 말이에요.
이 호원 조치에 반대해서 우리는 호헌 철폐,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친 거죠. 군부 독재 타도, 호원 철폐를 외친 겁니다. 호원 철폐와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친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자,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한 것은 이거는 자, 정부 수립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신탁통치. 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을 경우에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신탁통치, 우리나라를 도와서 통치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우익 세력이 반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 수립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안 되고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가 항복을 했죠.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게 됐던 거죠. 3번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은 4.19 혁명이죠. 자, 개헌군의 진압에 맞서 시민군을 조직한 건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시민군이 들어가니까 네. 윌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 3.1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항들을 체크해서 봤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20번까지 문제를 쭉 봐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필요한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한림연구소라고 하는 블로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학생부, 수능, 고입 대입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들 실어놨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 원하시는 자료들 잘 가져가셔서 저와 같이 모두가 한 번에 입시에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림연구소였습니다.